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샷이 뭐냐에 따라서 그 패턴들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골핑머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스윙어 패턴이 편하던 히터 패턴이 편하던 한 가지 패턴으로 모든 백속에 있는 14개 클럽을 스윙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에 또 영향을 받냐면 클럽의 디자인에 영향을 받아요. 편하게 어드레스를 하면 양손이 가운데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공의 위치는 가운데가 아니고 왼발 뒤꿈치 선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클럽 헤드가 손보다는 더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몸의 움직임만 하면 얘가 이렇게 끌려가는 모멘텀을 활용해서 오른팔을 수동적으로 놓고도 우리가 백스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웨지라는 클럽을 보면 이때는 이 클럽 헤드가 이렇게 끌려가는 이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못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팔을 능동적으로 접었다가 피는 패턴으로 스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윙어랑 히터가 있어요. 그거의 원조가 어디냐면 골핑머신이에요. 여기부터 이제 파생이 된 거거든요. 히팅하고 스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베이직 스윙, 골프 스윙에는 히팅과 스윙이 두 가지뿐이래요. 스윙을 할 수 있는 패턴이 이제 스윙어 패턴, 히터 패턴, 그리고 원의 기약은 둘 다 동일하대요. 이게 클럽이 이렇게 서클로 기울어진 경사에서 서클로 움직이는 거는 둘 다 동일하지만 그리고 둘 다 효율적이래요. 다른 건 뭐냐면 이렇게 서클로 만들어주는 물리학적으로 봐서는 히터는 오른팔을 능동적으로 접었다 펴서 이 서클을 만들어주는 패턴을 히터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스윙어는 원심력을 쓰는 거예요. 히터는 왼팔, 오른팔, 어깨가 만드는 삼각형 중에 오른팔의 근육으로 얘를 접었다가 피면서 하는 거고 스윙어는 왼팔은 근육이기 때문에 얘는 수동적인 거죠. 오른팔도 수동적으로 놓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해야 돼요. 양팔이 다 수동적이야. 얘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냥 매달려 있어요. 어떻게 스윙하면 될까요? 이렇게 됐을 때. 몸의 움직임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경험해 봤어요. 언제 경험을 하냐면, 자, 공을 치기 전에 루틴으로 어떤 연습을 하냐면, 클럽을 앞에다 밀어놓고, 이렇게 하면 백스윙이 잘 되죠. 왜 잘 될까요? 맞아요. 그게 이제 스윙어 패턴이에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클럽 헤드가, 이쪽에 있던 클럽 헤드가 내가 양팔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렇게 했는데 왜 뒤로 갔냐는 거예요. 여기 있던 클럽이 왜 이 위치까지 왔냐는 거예요. 팔을 썼을까요? 아니에요. 몸을 쓴 거예요. 몸을. 이거를 한번 따져보면 왼팔은 그네니까 혼자서 뒤로 갈 수 없겠죠. 근데 스윙어는 오른팔도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근데 이 클럽의 움직이는 원리를 보면 자, 여기서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골반이 먼저 움직여요. 그 다음에 손이 따라와요. 팔이 따라와요. 그럼 이 클럽 헤드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얘는. 여기 있던 클럽 헤드는. 이게 끌려가는 힘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때 이제 뭐가 생기냐면 가속이라는 게 생기겠죠. 이렇게 뒤로 끌려갈 때. 이 가속을 그냥 가게끔 내버려 두면 오른팔을 내가 근육의 힘으로 접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접힐 수 있다는 거죠. 원심력이라는 게 결국 회전으로 보이는 게 원심력일 수도 있겠죠. 그럼 원심력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골프 스윙을 하려면. 백스윙 때 원심력은 시계 방향의 원심력이지만 다운스윙의 원심력은 반대 방향이죠. 그 중간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전환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백스윙 때는 시계 방향의 원심력을 쓰는 거예요. 원심력을 쓰는 게 뭐냐면 결국은 오른쪽이 멀어지는 동작이 결국은 백스윙 때 필요한 원심력을 만드는 거죠. 히팅의 물리학은 근육의 트러스트. 트러스트라는 건 뭐냐면 찌르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트러스트가. 저쪽으로 작살을 던지려면 팔꿈치에 접혀 있죠. 작살 던질 때 이 팔이 이게 착 펴지는 걸 트러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오른팔을 능동적으로 쓰는 거를 트러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 중 하나를 수행하거나 둘 다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에 또 영향을 받냐면 클럽의 디자인에 영향을 받아요. 웨지랑 이제 드라이버를 극단적으로 두 개를 놓고 우리가 디자인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그립부터 클럽 헤드가 비교적 일직선으로 돼 있죠. 이렇게. 웨지 같은 경우는 클럽 헤드가 그립보다는 항상 뒤에 있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공의 위치를 왼발 뒤꿈치에 놓고 얘를 이렇게 맞추고 손은 비교적 가운데다 이렇게 놓으면 클럽 헤드가 손보다는 항상 앞쪽에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있어도 되죠. 근데 여기서도 결국은 올라면 얘가 이렇게 틀어져야 되겠죠. 그래 배너간 스윙 보면 배너간은 항상 손이 클럽 헤드보다는 살짝 뒤에 있어요. 로리 맥킬로이도 여기서 살짝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이 클럽 헤드보다 앞에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자, 얘가 공이고 공 뒤에 클럽 헤드를 놓으면 이 손은 항상 공보다는 어디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뒤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이거는 클럽의 디자인하고 맞지 않게 잡은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클럽 헤드가 이 상태로 맞지만 사실상은 제일 편하게 어드레스를 하면 양손이 가운데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공의 위치는 가운데가 아니고 왼발 뒤꿈치 선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클럽 헤드가 손보다는 더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몸의 움직임만 하면 얘가 이렇게 끌려가는
모멘텀을 활용해서 오른팔을 수동적으로 놓고도 우리가 백스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웨지라는 클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클럽 헤드가 손보다는 클럽 헤드가 뒤에 있죠. 자, 그럼 이때는 이 클럽 헤드가 이렇게 끌려가는 이 모멘텀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못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팔을 능동적으로 접었다가 피는 패턴으로 스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자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놓고 스윙을 하면 이 모멘텀을 만들어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피지컬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으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가 있냐면 존 램도 그렇고 더스틴 존슨도 그렇고 그런 패턴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힘이 없거나 한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한 가지 패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클럽을 놓고 봤을 때는 짧은 클럽들은 히터 패턴이 더 유리한 거고 긴 클럽들은 스윙어 패턴이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프를 잘하면 스위터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장타 선수들 칼 버크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놓고 보면 얘가 이렇게 끌려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를 더 끌려가게 이렇게 내버려 두면 이 가속이 생기니까 얘를 이렇게 놓으면 얘가 자동으로 가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갈 때 벌써 하체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 내가 반대쪽 원심력 활용도 훨씬 더 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샷이 뭐냐에 따라서 그 패턴들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골핑 머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스윙어 패턴이 편하던 히터 패턴이 편하던 한 가지 패턴으로 모든 백속에 있는 14개 클럽을 스윙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긴 클럽은 스윙어 패턴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짧은 클럽은 히터 패턴이 유리한 거죠. 여기서도 그러죠. 둘 중 하나를 하거나 둘 다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내가 스윙어 패턴이라고 해서 모든 클럽을 다 스윙어 패턴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정확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긴 클럽은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웨지 같은 경우를 스윙어 패턴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가능도 하죠. 이렇게 놓고 여기서 내가 손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원심력 활용을 해도 스윙할 수는 있지만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원심력이라는 건 뭐냐면 맥스 파워예요.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조절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숏게임은 그래서 히터 패턴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퍼터나 뭐 칩샷이나 뭐 숏게임 이런 것들은. 근데 요즘 유튜브 레슨 제가 보면 정말로 어떨 땐 막 화도 나요. 아, 저런 거를 대놓고 뭐 치고 도는 게 맞냐, 돌고 치는 게 맞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분들은 저희끼리 하는 얘기지만 화가 나더라고. 막 거기 더 화나는 건 뭐냐, 막 조회수가 막 몇십만씩 되는 거야, 이게. 근데 그런 영상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마침 히터 패턴으로 고생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죠, 그 영상을 그렇죠. 봤는데 맞아요. 무조건 스윙어 패턴이 네, 갑자기 네. 드라이버에 기가 막혀 프로님 덕에 골프 인생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어프로치가 또 안 되죠. 그럼 이제 다른 거 봤는데 또 갑자기 스윙어 패턴으로 고생하던 게 히터가 맞아 떨어져서 맞아요. 오,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봤던 거 뭐 20년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할 수 있어야죠. 치고 도는 게 맞을까요? 돌고 치는 게 맞을까요? 근데 그 두 가지 다 맞을 수 있어요. 치고 도는 거는 히터예요. 그렇죠. 돌고 치는 거는 스윙어예요. 둘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치고 도는 거는 히터 패턴이에요. 돌고 치는 거는? 돌고 친다는 게 뭐냐면 돌고 치는 게 아니고 도는 와중에 맞는 거죠. 그럼 그건 스윙어잖아요. 근데 우리는 둘 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유튜브 레슨 제가 보면 정말로 어떨 땐 막 화도 나요. 아, 저런 거를 대놓고 뭐 치고 도는 게 맞냐, 돌고 치는 게 맞냐, 막 싸우잖아요. 정말로 무식한 거예요. 둘 다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둘 중에 하나만 맞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무조건 돌고 치는 거고 어떤 분들은 또 치고 돌라고 하잖아요. 다 맞는 거예요. 왜냐면 클럽의 디자인이 플랫하고 이 팔꿈치 위치가 내 몸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돌고 치는 패턴이 잘 어울리는 거고 가까운 상태로 픽업이 빨리 되기 때문에 몸에 또 백스윙 때 픽업도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른팔을 피면 치고 더 가려면 도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다 맞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뒤꿈치가 붙어 있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푸시 스트로크가 재밌어요. 팔꿈치와 볼 사이에 항상 손을 유지한대요. 팔꿈치가 여기 있고 볼은 밑에 있죠. 이렇게 라이앵글이 플랫한 패닝 모션을 하면 패닝을 하면 손이 팔꿈치보다 높게 가지만 업라이트에서 피스톤 모션을 하면 이 손은 항상 팔꿈치보다 높게 갈 수가 없겠죠. 그럼 파워적인 면에서는 어떨까요? 작아요. 그 대신 클럽 페이스를 정렬하는 컨트롤은 상당히 좋아질 수도 있겠죠. 팔꿈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업앤 아웃으로 움직인대요. 백스윙 때는 이렇게 놓고 업라이트 하니까 위로 갔다가 그래서 푸시예요. 그럼 바깥으로 이렇게 푸시가 되겠죠. 이렇게 팔꿈치가. 그래서 위쪽 및 바깥쪽 업앤 아웃 팔꿈치 위치에서 오른팔의 무거운 푸시 액션으로 릴리스를 시켜준대요.
근데 이거는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해놓고 업라이트한 상태로 마침 얘가 벌어지죠. 벌어진 상태로 라인을 지키면 이렇게 가요. 여기서 푸시를 하면 얘가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보정하려면 어떤 보정이 필요하면 될까요? 이렇게 업앤 아웃이니까 얘는 바깥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스탠스 그렇죠. 이렇게 틀면. 그래서 아까 숏게임 할 때 이렇게 놓고 이 위치에서 보시면 제 팔꿈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업앤 아웃이잖아요. 근데 이 라인은 내가 스탠스 라인을 변경함으로써 또 유지할 수도 있겠죠. 정말 인아웃 스윙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얘는 변경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내가 진짜 가까이 서서 이거를 하려면 무조건 이렇게 서야 돼요. 자, 그래서 오른팔뚝은 피스톤 모션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적용된 파워가 크기와 상관없이 거리의 차이는 비교적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푸시 스트로크로 이제 스트로크를 할 때는 자, 이렇게 잡아놓고 그냥 접어놓고 오픈으로 서서 얘를 이렇게 열고 이게 스퀘어를 맞추면 되잖아요. 이렇게 놓고 자, 그래서 그립을 잡을 때도 일반적인 건 이렇게 잡죠. 클럽 헤드를 이렇게 뒤에다 놓고 그러면 이게 약간 스트롱의 느낌이 강하죠. 근데 얘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왼손 엄지손가락의 위치가 센터로 가요. 그럼 클럽 페이스가 열리죠. 그럼 열린 상태에서 그립을 잡고 라인글을 업라이트한 상태 유지하고 얘가 스퀘어가 될 때까지 틀어요. 그 다음에 놓고 팔꿈치 접었다가 근데 그립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열리잖아요. 열린 상태에 얘를 이렇게 트는 거예요. 이렇게 스퀘어가 될 때까지. 그 다음에 놓고 팔꿈치는 피스톤 모션으로 벙커샷도 버티컬 힌지를 쓰면 돼요.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열잖아요. 근데 이제 바운스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낮추죠. 낮추고 얘를 이렇게 열어놓고 라인을 지키는 거예요. 치기 하는 사람들은 왜 왼쪽 어깨가 막힐까요? 그러니까 벽을 만든다는 거에 오해가 뭐냐면 자 이렇게 면이 있으면 여기서 벽을 만든다는 얘기는 오른쪽이 푸시가 됐을 때 왼쪽이 풀이 되면서 이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벽을 만들려고 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막으려고 하죠. 근데 만약에 왼쪽에 풀을 제가 이렇게 잠궈 놓고 뒤로 이렇게 풀이 안 되게 하고 얘만 이렇게 밀면 얘는 어디로 나갈까요? 이 손은 바깥으로 나가죠. 근데 얘가 푸시가 되는 것만큼 왼쪽이 풀이 되면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죠. 이걸로 우리가 배치기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거든요. 오른쪽이 푸시가 될 때 왼쪽이 풀이 되는 거를 억제를 시키면 어떻게 되면 스파인이 쓰죠. 이렇게. 이게 배치기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힘을 쓴다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무거운 물건 쓸 때 쓰는 거죠. 그럼 임팩트 순간 힘을 쓴다는 건 수축을 시키면 얘가 풀이 되는 거를 억제시키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임팩트 순간에 무거운 물건 드는 그 힘을 쓰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근육을 수축을 시키는 순간 풀의 움직임을 억제시켜서 많은 또 문제점을 만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알아볼 게 뭐냐, 오른팔의 움직임과 왼팔의 움직임. 왼팔은 어떻게만 움직이냐면 머신 컨셉에 의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외부의 움직임에 의해서 반응만 해주면 돼요. 근데 오른팔은 어떨까요? 스윙어랑 히터랑을 우리가 구분해서 쓰면 히터는 능동적으로 접었다 펴도 되는 거고 스윙어는 그냥 내버려 둬도 그냥 자동으로 접혔다가 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오른팔의 움직임이 이해가 되면 골프 메케닉의 미스는 사라진대요. 종남이 그래서 드라이버 칠 때 네. 임팩트 그 폴드에다가 안 놓고 네. 그거는 이제 패턴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뭔가를 올려치는 그 느낌을 조금 더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근데 100%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존램이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어떨 때는 바짝 붙이고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스탠스를 좁히면 얘가 이 위치가 편하죠. 근데 스탠스를 이렇게 넓히면 어떻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뒤로 가죠. 그럼 뭔가 이렇게 거리를 내기 위해서 하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누가 있냐면 모노먼. 가장 스윙을 똑바로 했다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파이프라인이에요. 그 사람은 공이 여기 있잖아요. 어디다 공을 놓냐면 공보다 항상 뒤에다 놓고 스윙을 해요. 웨지를 스윙을 해도 여기다 놓고 스윙을 해요. 그 사람한테 이게 제일 편한 거예요. 이 위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도 얘는 여기서 공이 맞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또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클럽 헤드는 항상 공 뒤에 바짝 붙여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왼팔은 항상 스윙잉을 하고 오른팔은 항상 파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된대요. 왼팔은 스윙잉을 하라고 하거든요. 놀이터에 있는 그네가 영어로 뭘까요? 저거의 스윙이에요. 근데 놀이터에 있는 그네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를 하는 거지. 왼팔은 스윙을 하라고 하니까 아, 왼팔이 혼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스윙이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스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혼자서 못 움직이고 얘가 움직이려면 외부의 힘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이게 스윙이지 내가 왼팔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는 게 스윙이 아니라는 거죠.
오른팔은 파워를 공급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히터는 오른팔을 능동적으로 근육을 써서 스윙하는 걸 히터라고 하는 거고, 스윙어 같은 경우는 얘를 수동적으로 놓고 클럽이 끌려가는 이 가속을 이용해서 접히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떨어지고 원심력을 쓴다는 얘기는 몸이 계속 움직여지면 접혔던 게 자연스럽게 또 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른팔의 움직임은 수동적일 수도 있고 능동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 하나로만 딱 고정해서 생각해버리면 그럼 또 스윙이 또 꼬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프로는 오른팔을 쓰라고 하고 어떤 프로는 오른팔을 쓰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근데 두 가지 다 맞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스윙을 하느냐, 어떤 클럽을 갖고 스윙하느냐에 따라서 능동적일 수도 있고 수동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른팔은. 자, 그리고 양팔로 스윙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오른팔만 힛할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히트라는 건 때린다는 거죠. 때리는 건 왼팔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른팔이 접혔다가 펴질 때 파워가 나오니까 오른팔만 힛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팔을 능동적으로 힛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수동적으로 얘를 이렇게 접혀놓고 몸의 움직임으로 얘를 필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움직임으로 필 수도 있고 왼팔이 힛하는 건 아니겠죠. 왼팔은 매달려만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다운스윙에서 이제 보면 오른팔과 오른 어깨만이 푸시의 위치에 있으며 스트로크의 다른 모든 것들은 풀이래요. 어깨 움직임, 그러니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갈 때 다운스윙에서 얘는 제 몸을 기준으로 푸시라는 건 뭐냐면 미는 거잖아요. 그럼 오른 어깨가 어떻게 되냐면 밀고 그러면 얘는 당겨줘야 되겠죠. 그럼 풀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능동적인 상태, 수동적인 상태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능동적인 상태로 풀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수동적인 상태가? 수동적으로 돼야죠. 왜 그러냐면 머신 컨셉에 의해서 얘는 그네잖아요. 그럼 왼쪽 어깨도 얘는 혼자서 뭘 하면 안 돼요. 근데 척추를 중심으로 우리 몸은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푸시가 되면 왼쪽은 자동으로 되잖아요. 이게 얘는 가만히 있어도 오른쪽만 푸시가 되면 얘는 자연스럽게 풀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거를 경험을 많이 해봐요. 오늘도 아마 프로님들 몇 번은 경험했을 것 같아요. 푸시에 의해서 풀이 자동으로 되는 거. 문 열 때. 맞아요. 저기 있잖아요, 문. 그럼 한쪽은 푸시가 있고 반대쪽은 뭐가 있나요? 풀이 있죠. 푸시가 되면 반대쪽 풀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풀이 되는 거겠죠. 그게 이제 이 움직임이에요. 푸시는 조금 약간 능동적인 거죠. 그렇죠. 능동적일 수도 있지만 스윙어한테는 그 능동적인 게 수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척추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어깨의 푸시의 움직임이 풀을 만든대요. 그리고 푸시와 풀의 움직임으로써 어깨 회전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 라인이 공이 있다고 치고 다운스윙을 이렇게 하고 자, 푸시가 되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미는 거죠. 밀죠. 바깥으로 밀어요. 근데 얘가 밀어지는 것만큼 얘가 당겨지면 근데 만약에 왼쪽에 풀을 제가 이렇게 잠궈 놓고 뒤로 이렇게 풀이 안 되게 하고 얘만 이렇게 밀면 얘는 어디로 나갈까요? 이 손은 바깥으로 나가죠. 근데 얘가 푸시가 되는 것만큼 왼쪽이 풀이 되면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죠. 이걸로 우리가 배치기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거든요. 얼리 익스텐션. 얼리 익스텐션은 왜 나올까요? 다운스윙에서. 상체를 숙였던 각도가 쓰는 거죠. 근데 이걸 푸시하고 풀의 움직임으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 오른쪽이 이렇게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오른쪽이 푸시가 되는 것만큼 왼쪽이 자동으로 풀이 되면 상체 숙인 각도는 계속 유지가 되죠. 근데 오른쪽이 푸시가 될 때 왼쪽이 풀이 되는 거를 억제를 시키면 어떻게 되면 스파인이 쓰죠, 이렇게. 이게 배치기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풀을 막을까요? 배치기 하시는 분들은. 배치기 하는 사람들은 왜 왼쪽 어깨가 막힐까요? 그러니까 벽을 만든다는 거에 오해가 뭐냐면 자, 이렇게 면이 있으면 여기서 벽을 만든다는 얘기는 오른쪽이 푸시가 됐을 때 왼쪽이 풀이 되면서 이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벽을 만들려고 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막으려고 하죠. 그게 이제 심리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공을 똑바로 보내야 된다는 그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임팩트 순간에 힘을 써야 된다는 그 생각. 임팩트 순간 어떤 힘을 써야 될까요? 임팩트 순간 힘을 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써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두 가지 움직임을 할 수 있죠. 이완과 수축. 힘을 쓴다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무거운 물건 쓸 때 쓰는 거죠. 그럼 임팩트 순간 힘을 쓴다는 건 수축을 시키면 얘가 풀이 되는 거를 억제시키는 걸 수도 있죠. 근데 골프에 필요한 파워가 뭐냐는 거예요. 스피드잖아요. 스피드가 나려면 근육은 어떻게 돼 있어야 될까요? 이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오른쪽이 푸시가 될 때 왼쪽이 이완돼 있어야지 얘가 반대쪽으로 넘어가기 쉽지. 근데 임팩트 순간에 무거운 물건 드는 그 힘을 쓰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근육을 수축을 시키는 순간 풀의 움직임을 억제시켜서 많은 또 문제점을 만들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요 개념, 히터 개념, 머신 컨셉에 플랫한 왼손목을 붙여서 생각만 해봐도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이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어드레스 때 어깨 정렬이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스윙 레프트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다운 스윙 이후에, 릴리스 이후에 왼쪽으로 스윙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야 된대요. 이 클럽 샤프트 연장선을 제가 이 라인을 지키려면 머신 컨셉에서 수직 모션이 돼서 이 끝이 얘를 지켜야 되겠죠. 그때부터 어떻게 돼? 라인을 지키려면 오른쪽이 푸시가 되고 왼쪽이 풀이 되면 손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면 타겟 라인으로 얘가 이렇게 똑바로 가는 느낌이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럼 임팩트 순간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실상은 왼쪽 어깨 위로도 올라갔지만 어드레스 때보다 더 많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아, 열려.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어떻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스퀘어로 맞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많은 문제점이 또 이제 발생을 하겠죠. 풀스윙에서 파워가 만들어지는 구조인 파워 패키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자, 파워 패키지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파워 패키지는 팔과 클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클럽 헤드를 임팩트로 보내는 손과 팔의 기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팔과 클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왼팔, 오른팔 어깨가 만들어진 삼각형, 왼팔, 오른팔 어깨가 만들어진 삼각형 중에 오른팔의 길이가 백스윙 과정 속에 접혔다가 펴질 때 파워가 나온다고 정의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전설적인 골퍼인 벤 호간 역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좀 더 큰 파워를 내기 위해서 자기는 오른팔이나 오른손이 3개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5레슨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벤 호간 같은 경우는 파워를 내는 예시를 어떤 예시를 들었냐면 야구 선수 내야수가 언더핸드나 사이드암으로 공을 던질 때 이 모션이 골프 스윙에 있어서 파워를 만드는 가장 비슷한 동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클럽 헤드를 임팩트로 보내는 손과 팔의 기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좋은 스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좋은 스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백속에 있는 14개 클럽은 다 이렇게 기울어지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윙을 하면서 클럽 샤프트가 최대한 기울어진 스윙면을 최대한 유지를 할 때 클럽 헤드는 서클로 움직이면서 임팩트 순간에 클럽 페이스를 잘 제어하면 우리가 좋은 스윙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우리가 손도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 되고 팔도 어느 정도 움직여야지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클럽을 잘 제어할 수 있겠죠. 자, 손의 움직임은 결국은 손목의 움직임일 수도 있어요. 손목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첫 번째 수평적으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수직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때로는 회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스윙 과정 속에 이 손목의 3가지 움직임에 의해서 기울어진 경사면 즉 스윙면을 유지하는데 손목이 많은 역할을 하겠죠. 자, 그리고 팔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우리 팔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백스윙 과정 속에서는 파워 패키지 구조, 왼팔의 길이는 변화가 없고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겠죠. 그 다음에 접혔던 팔꿈치가 펴지고 임팩트 이후에는 접혔던 팔꿈치가 펴지면 반대쪽 왼팔은 다시 회전을 하면서 접혀야지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잘 유지가 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마틴 엘리어스라는 교수가는 이 팔의 움직임을 교차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어 X자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팔과 왼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왼팔과 오른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 양팔과 양다리에는 팔꿈치가 무릎이라는 관절이 있죠. 그러면 보시면 오른팔과 왼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백스윙 과정 속에 오른 무릎이 펴지고 왼 무릎이 구부러지면 이 영향을 받아서 오른쪽 팔꿈치는 구부러지고 왼쪽 팔꿈치는 펴져야 되고 다운스윙에서는 반대로 오른쪽 팔꿈치가 펴질 때 왼쪽 무릎이 펴지고 오른 무릎이 구부러질 때 왼쪽 팔꿈치가 접히면 골프 스윙에 필요한 스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파워 패키지 구조상 왼팔은 항상 스윙을 해야 되고 오른쪽 팔꿈치는 팔꿈치가 회전을 하다가 접혔다가 펴지면서 파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는 거를 이제 골핑 머신에서는 2가지 패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윙어 패턴,
그다음에 히터 패턴. 이렇게 나눈 이유는 자, 히터와 스윙어가 파워를 만드는 원천이 조금은 다르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히터 같은 경우는 파워 패키지 구조, 왼팔, 오른팔 어깨 중 오른팔 길이를 변경을 하는 것을 오른팔의 근육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접었다 피면서 파워를 만들고, 스윙어 같은 경우는 양팔을 다 수동적으로 유지를 한 채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오른쪽 팔꿈치가 접혔다가 다시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오른팔이 펴지게끔 하여 골프에 필요한 파워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클럽의 디자인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때 손의 위치에 따라서 스윙어는 조금 더 오른팔을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자동으로 접히게끔 해야지 스윙을 했을 때보다 효과적인 스윙이 가능하며, 또 이제 히터 같은 경우는 비교적 짧은 클럽, 웨지나 숏아이언을 사용을 했을 때 손의 위치가 드라이버에 비해서는 볼 위치도 정중앙에 있고 손의 위치가 공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른팔이 조금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백스윙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윙어 패턴이 오른팔을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자동으로 접혔다가 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연습 스윙 루틴, 그러니까 연습 스윙을 할 때 어떤 동작을 했었냐면, 자, 클럽 패드를 앞에다 밀어놓고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내버려 두면 왼팔과 오른팔이 자동으로 백스윙 탑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오른팔의 근육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른팔이 접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는데, 이 움직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클럽을 앞에다 밀어놓고 우리가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스윙을 한다고 치면, 첫 번째 순서를 살펴보면 몸이 먼저 움직이고 팔이 끌려오고 손이 끌려오고 클럽 패드가 맨 나중에 끌려올 수밖에 없는데, 이때 클럽 패드가 맨 나중에 끌려올 때 작지만 조금의 가속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 가속을 유지한 채 클럽 샤프트를 경사면에 잘 유지를 하면 오른팔을 직접적으로 팔꿈치를 접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백스윙이 가능하겠죠. 반면에 엣지라는 클럽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드라이버와 다르게 어드레스 때 클럽 패드는 항상 손보다는 뒤에 있겠죠. 이 상태에서 스윙어가 사용했던 클럽 패드가 끌려오는 가속을 클럽 패드가 뒤에 있기 때문에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른팔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팔꿈치가 접혔다가 펴지게끔 하여 골프에 필요한 파워를 만드는 패턴을 히터 패턴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팔의 길이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면 히터 패턴, 그 다음에 오른팔을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변화시켜 골프에 필요한 파워를 만드는 패턴을 스윙어 패턴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밑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어드레스 때 왼팔, 어깨, 오른팔이 이 삼각형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백스윙 과정 속에 왼팔 길이 변화 없고 어깨 길이 변화 없고 오른쪽 팔의 길이만 이렇게 접혔다가 다운스윙 때 접혔던 팔이 펴지면서 골프 스윙에 필요한 파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오른쪽 팔꿈치가 접혔다가 펴지는 것을 또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겠죠. 히터 패턴은 조금 능동적으로 오른팔의 근육을 사용해서 접었다 피면 히터 패턴, 그 다음에 클럽 헤드가 백스윙 과정 속에서 끌려오는 가속을 활용하여 양팔을 다 수동적으로 유지해서 오른팔이 그냥 자동으로 접혔다가 펴지게 하는 패턴을 스윙어 패턴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